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강력한 매물 출회로 인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터치한 뒤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요.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다시금 9만 원대로 내려앉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요. 오늘도 ESS에 대한 기대감 속에 2차 전지 잘 가고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도 잘 갑니다. 결국에는 AI 그 큰 틀 안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데 오늘 기재부에서 좀 공식적으로 특이한 표현을 사용을 해서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바이 더 딥, 그러니까 밀릴 때 사라라는 증시의 격언이 직접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가 주식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한 거랑 마찬가지일 텐데요. 코스피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이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뷰를 내놓았을까요? 네, 우선 정부 보고서에서 월가의 표현이 등장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코스피는요, 불과 4개월 만에 1000포인트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6월 20일 날 3000포인트가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달 들어서 400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었죠. 최근 5개월간 주가 지수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승률이 굉장히 눈에 띌 만큼 강한 상승이 보였다는 게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대만이라던가 일본도 강하게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30%를 조금 하회했고요. 우리나라는 무려 46.1% 굉장히 강한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서 밀리면 사라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정부의 보고서는요, 굉장히 격식 있고 정제된 표현이 사용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증권가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같은 그런 표현이 사용됐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지금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과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적용이 되면서 정책 효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평가를 다시금 받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코스피가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증시의 낙관론을 말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시너지가 더 기대된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발표된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더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3분기 GDP 성장률은 1.2%로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1분기에는 역성장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고요. 2분기에는 0.7% 그리고 3분기에는 1%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를 넘어선 게 정말 오랜만이고요.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에서 0.3%가량만 달성하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 1%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시장 전망치가 0.9%였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시장 경제 회복세가 더 좋아졌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장 기호들을 봤을 때 내수가 1.1%포인트 그리고 순수출이 플러스 0.1%포인트로 둘 다 상승을 했는데 내수 같은 경우는 민간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민간이 0.8%포인트, 정부가 0.4%포인트.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확장으로 인해서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을 한 건 설비 투자고요. 그리고 민간 소비도 1.3%, 수출도 1.5%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민간 소비가 1.3% 상승한 건 3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추가 경정 예산이라던가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실제로 나온 것으로 지금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반도체 캐파 확장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이 점점 더 크게 나오고 있고
설비 투자가 이로 인해서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수출 역시나 1.5% 상승했는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분의 시장이 생각보다 더 견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3분기 GDP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시장이 잘 가니까요. 유동성도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1%가량 상승하게 되면 소비가 0.06%가량 증가한다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소비 심리 지수가 6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100을 웃돈다는 건 긍정적인 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잘 가니까요. 펀드 가입액도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나 서비스업 생산 확대로 연결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지금 우리 시장에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산이 증대하는 그 효과가 소비라던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거기서 번 돈이 다시금 소비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현재 우리 경제에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이 아직도 저평가라는 게 기재부의 뷰였는데요. 밸류에이션 주요국들이 비교한다면요. PBR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미국보다 현저하게 낮고요. 중국도 많이 안 올랐는데 중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PBR이 1.3배로 여전히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PER적인 부분을 보더라도요. 지금 5개국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미국은 뭐 당연하고요. 중국이라던가 대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지금 많이 오른 우리 시장의 PER이라는 거 PBR이 아직도 좀 더 낮은 숫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시장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JP 모건에서도 우리나라의 밸류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고점에서 미달이 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를 또 기대할 만한 수치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매수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6월 들어서 6월 이후에 10월까지 우리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수 우위가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만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도 순매수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한 20조가량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분율이요. 34.9%고 오늘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겠죠. 24년 우리가 고점 부분에는요. 36.1%의 외국인 지분율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도 35%였기 때문에 그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추가적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동력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요, 이제는 5,000포인트까지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지금 경제정책국장이 부동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돼야 한다. 그리고 코스피는 5,000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맥락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로 인해 그 유동성 있는 자금들이 증시로 이동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러한 기조를 지금 4월부터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시장의 유동성은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특히나 정부의 추진 의제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어디로 잡고 가야지는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AI 시장에 대한 확대, 대전환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그리고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서 증시를 살리고 AI를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밀겠다라는 의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이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는 큰 생태계 안에서는 지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현재 구간 어떻게 움직임 가져가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 새로운 기록을 써냈던 국내 증시,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순매수에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되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익 실현 매물 출하에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이 더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됩니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어제 연중 고점 4,040선 위를 돌파했었던 코스피였는데 오늘은 4,000선을 하회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98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일중 저점 3,972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다소 축소해낸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가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현재 구간에서 4%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에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일중 저점을 좀 터치해낸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900선 턱걸이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8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수급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 선물 시장 모두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코스피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1조 5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개인이 모두 받아내고 있는 듯한 모습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순매도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8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200억 원 이상 소폭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가 시장에 하방 압력 가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 검색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 또 컨퍼런스 콜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출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 SDI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다르게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전기차 캐즘의 여파 영향을 받아가고 있고요. 또 이 북미 시장에서 ESS 수요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관세 영향을 받아가고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다만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삼성 SDI 측에서는 2030년까지 ESS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이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I 오늘 주가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주들도 동반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유일 에너테크의 경우에는 15%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도 9%대 급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NF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 구간 4%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2.4%대 강세,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 또 관심 갖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챗 GPT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나온 상황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챗 GPT 이 클릭 한 번이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 맵이나 이런 카카오 툴즈를 연동되는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카카오 관련주들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카카오 4%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디어유도 1.9%대 강세, 카카오 게임즈 0.8%대, 카카오뱅크 8%대 0.3%대, 카카오페이도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그룹주도 주목받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목 파인더 통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이 안에서 살펴볼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익제약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쪽 오늘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익제약의 경우에는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린 가운데 코스닥도 1000스닥, 1000포인트가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제 코스닥을 1000스닥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주의 활약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그동안 주도주에 쏠렸던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이제 단기간으로 봤을 때도 학회 모멘텀이 두드러지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 학회 모멘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가 열립니다. CPHI 월드와이드 2025인데요. 이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SK팜테코 등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월드 ADC 샌디에고 2025도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ABL 바이오나 지노맨 컴퍼니,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 출점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항체 기술 관련해서 또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또 유럽에서는 바이오 유럽 2025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D&D 파마텍과 앞타바이오, 킵스 바이오파마 등의 기업들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곧 이어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비만학회,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미국 간학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핫한 키워드들의 또 학회가 개최되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한미약품이 이제 또 비만약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체지방을 감소시키면서 또 근육량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신약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 간학회에서도 D&D 파마텍이 간암 신약과 관련해서 이상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삼익제약이 상한가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29%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텔콘 RF제약도 21%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4에서 5%대 강세로 오늘 65,000원 선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B팜 그리고 동국제약과 같은 코스닥 제약주들도 2%대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로보스타. 오늘 로봇주 전반 분위기 좀 좋은데 AI 관련 모멘텀 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PEC 무대에서 이제 KAI 관련 기업들이 전시에 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시선이 집중되면서 KAI 관련해서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APEC에서 이제 코트라가 개최하는 반도체 존에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그리고 GDDR7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 접는 스마트폰, 트라이폴드폰도 공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도 투명 무선 OLED 샹들리에를 또 전시회에서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과 엔젤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 전시를 합니다. AI 용접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 재활 로봇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 이제 AI 반도체 자체 가속기를 생산하고 있는 리벨리온과 퓨리오사도 이 전시에 참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리벨리온의 경우에는 자체 AI 가속기, 아톰맥스, 리벨키드 등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퓨리오사 AI도 AI 가속기로 구성된 서버를 전시할 예정인데 퓨리오사 AI의 AI 칩 레니게이드의 경우에는 내년 초에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 세계 동급의 NPU 중에서 상용화 단계상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에서 내놓을 AI 칩에 대한 관심 속에 퓨리오사 AI 관련주들로도 또 운기가 번지는 모습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로봇주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시세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PNS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20%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도 21,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의 경우에도 10% 가까운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닛과 같은 의료 AI 쪽도 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이래서 2%까지 상승세, 크라우드웍스도 1%대 강세, 로보로보도 오늘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이슈가 있는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화오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을 비롯해서 조선주가 어제 크게 급등하면서 또 코스피, 코스닥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주에 방문하는 김에 K조선소에도 방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어제 시장에서 좀 모멘텀이 되기도 했었는데 워낙에 바쁜 일정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K조선소에 방문하는 일정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신중론을 여전히 펼치고 있지만 조선업 협력에 있어서만큼은 적극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큰 틀에서 이미 합의된 협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후속 협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에 K조선소 방문이 무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캐나다 총리가 에이펙에 방문하는 김에 거제에 위치한 하나오선 K조선소도 방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수주선에서 한국 그리고 독일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독일의 경우에는 북극 환경을 고려한 모델을 설계하고 캐나다와 같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북극 모델의 실전이 검증 안 된 데다가 이 조기 물량이 밀려있기 때문에 납기 지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점 빠른 납기를 또 디젤 추진 잠수함 중에 최고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캐나다 총리의 방문으로 인해서 또 이러한 수주가 최종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오션은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 6%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화엔지도 동반해서 6%대 약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중공업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1%대 탄력 보여주면서 29,5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이슈들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민수 대표께서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흐름 좋습니다. 상승세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카톡용 챗 GPT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카카오 오늘 시장이 약한데 선방하는 모습들입니다. 중요한 지지권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보니까 한 59,000원대에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게다가 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틀째 동반 순매수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인터넷 쪽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인터넷 쪽에 대한 재조명들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두 개가 있죠. 근데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에 대한 모습들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변화를 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카카오가 최근에 들었던 이슈를 보게 되면 일단 김범수 의장과 관련된 사법 처리 일단 아직 1심이긴 하지만 관련돼서 어떤 사법 처리의 불확실성이 좀 약간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SM의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가 일단 무죄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발목을 좀 잡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카카오 쪽은 그동안에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나온 변화를 보게 되면 시장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복을 한다. 근데 다시 돌릴 수는 없다. 근데 또 한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탈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쓰는 건 아니죠. 지금 카카오톡이 아직까지도 국민 메신저가 된 이상에서 그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과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역시나 지금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대체할 만한 아직까지 큰 어떤 메신저의 수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보여줬던 한때는 카나나와 함께 또 AI 쪽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실행은 다른 앱을 통해서 실행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혀 그게 뭐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관심도 없고 이어가지도 못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오픈 AI와 협업을 하기로 하고 거기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카카오톡 내에서 나오는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공개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챗 GPT-4 카카오죠. 네. 이쪽에 대한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을 앞으로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카카오톡, 카카오 맵, 그리고 또 카카오톡 예약하기 멜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챗 GPT의 영향력과 함께 거의 이제 다 연동해서 쓸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면은 오히려 생성형 AI 기반 쪽에서 나오는 변화, 그럼 이게 조금 더 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에이전트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떤 일정만 확인하게 되면 쭉 알아서 연결해서 예약까지 끝내는 어떤 케이스가 조만간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톡이 하나의 또 레벨업된 AI 서비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돼서 또 실적과 같이 나오는 부분들, 대표적인 게 아마 카카오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 같습니다. 톡비즈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또 보다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오늘 생일이네라고 하게 되면 생일 선물을 줄 때 선물하기 기능과 함께 거기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되게 비쌉니다. 정가 다 주고 팝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수수료와 거기다 또 그걸 쓰지 않게 되면은 또 이어지는 수수료까지 생각하게 되면 결국엔 다 카카오톡의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수익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연결해서 나오는 에이전트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비즈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가 1,300억대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기대감은 높지만 지난 분기가 워낙 잘했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위축에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위축될 것이라는 부담감도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게다가 또 약간 원복하는 그 업데이트를 원복하는 과정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일회성 비용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실적이 생각보다 좀 주춤할 수도 있겠다는 쪽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분기 실적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우상향 기조가 들어가는 변화가 나온다는 것들이 아무래도 어떤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은 카카오는 AI를 잘 적용해서 써갈 수가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도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생성형 AI 기반에서 나오는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 받을지 함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만나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봅니다. 네, 두 번째로 NC소프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도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2에서 3%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달에 신작 아이온2 출시를 앞두고 어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혀 기대감이 없는 섹터고 관심이 없는 쪽입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게임주가 어떤 시장에서 트렌드를 갖춰가면서 움직인 적이 과연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저희가 좀 믿고 있었던 섹터긴 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한때는 또 어떤 새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9월 중반까지는 또 한 23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쭉 조정을 받던 모습들이죠. 그러다가 지금 한 20만 원대에서 이거 주가가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기관들이 한 이틀째 순 매수세를 오늘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더 힘내는 모습들이 좀 이어진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게임주도 특히 연말로 가게 되면은 중요한 또 백스코 좀 중요한 또 게임 대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변화가 그대로 어떤 시장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이 점도 하나의 주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변화들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은 안간 섹터 순환매가 돌아가는 관점 쪽에서 그쪽의 대표적인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게임주 쪽에서는 당연히 NC소프트겠죠. 네, 그쪽에 대한 동향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는데 일단 NC소프트를 볼 때는 2023년도부터 실적은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벌써 한 2년째 실적은 부진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왜 그랬냐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저희 그 NC소프트의 리니지죠. 리니지를 그동안에 충성적으로 많이 했던 분들이 좀 실망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약간 이거 뭐 사기다라는 쪽으로 반발이 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이탈되는 유저들의 아무래도 그동안의 실적을 끌어왔었던 가장 큰 변화였는데 그게 제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런칭하지 못하고 수익을 못 내다 보니까 실적도 많이 힘들어졌고 주가도 많이 위축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회사는 당연히 그럼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구조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인력 구조조정부터 작년에 상당히 많이 이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변화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다. 판관비가 줄어들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실적이 좀 다운사이징 되다 보니까 턴할 수 있는 계기는 됐었고 그러면 오히려 그럼 새로운 신규 게임으로 다시 한번 실적의 레벨업을 갈 것이냐라는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올해 11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개봉한 어떤 공개되는 아이온 2가 가장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과거의 리니지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얼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바뀔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초기 일매출을 한 25억까지도 기대를 합니다. 보통 신규 게임들이 항상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면은 그때 어떤 아이템도 많이 주고 이벤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초기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들이 높은데 그때 약간 10억대 이상으로 가는 게임들을 보통 저희가 대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25억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밖에 뭐 LLL 그리고 뭐 브레이커스, 타임 테이커스 이런 쪽도 뭐 글로벌 게임으로 또 런칭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쪽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게임을 잘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쪽과 관련된 쪽에서 런칭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도 이어지는 부분들과 또 보니까 사명까지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NC소프트를 NC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의 기대감들이 같이 남아 있다 보니까 주가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추가적인 기존 IP를 활용하는 모습들도 눈에 띕니다. 리니지라든가 아이온,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이죠. 이쪽에 대해서 기존 IP를 또 강화하고 어떤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해서 동남아나 북미 쪽에서 해외도 같이 동시에 출시한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솔직히 이쪽에 대한 그 RPG 쪽에 대한 게임 내 역할들은 일단 한국, 일본, 대만 정도가 가장 많이 반응을 하고 있고 그밖에 북미 쪽으로 들어간다. 기대감을 그렇게 키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규 게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하나 보아야 될 부분들이 AI 전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NC AI를 통해서 이제 그 AI를 통한 이제 사업 다각화, 특히 이제 게임을 얼만큼 더 AI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밖에 다른 장르 쪽에서도 오히려 M&A를 더 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게임사 인수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그런 모습들인데 왜냐면 지금 수년금이 부채를 뺀다고 하더라도 1조 2천억이 넘게 한 1조 3천억 가까이가 수년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주들은 계속 얘기를 했었죠. 뭐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성장 동력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배당 정책이죠. 당기 순이익의 30%를 배당한다. 그리고 또 자사주 소각한다. 그래서 한 매년 한 10% 이상은 어떤 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쪽들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주주 가치를 어느 정도 좀 회복시켜서 푸시를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펀드멘탈이 제일 중요하겠죠. 게임의 성과를 얼마큼 낼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아이온2의 성공 여부가 주가에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신작이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과연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명을 이제 바꾼다고 하는데요. 바뀌는 사명과 함께 주가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NC소프트까지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포착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또 포착주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또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쪽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오늘 나왔던 얘기는 풍력 관련된 쪽을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쪽들도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풍력 관련된 신재생을 또 키우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해상 풍력으로 갔을 때 해저 케이블이나 아니면 또 전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관련해서 대한전선을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좀 올랐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주봉이나 월봉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턴에서
과거에 좀 부진을 좀 마련하겠다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또 눈여겨볼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대한전선은 1940년도 설립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선회사라는 그 타이틀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종합전선회사로 보면서 초고압 케이블이죠. 같은 이제 전력선, 통신 케이블과 케이블의 강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케이블을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집에서 쓰는 뭐 동축 케이블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상당히 해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바닷물의 오염이나 또 거기에 부식되지 않아야 되겠죠. 거의 상당히 두껍고 강합니다. 그런 쪽들이 어느 정도 좀 두축으로 이어져서 전력도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베트남이나 남아공에 벌써 사우디까지 해외 생산 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진출이 잘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를 통해서 미국, 유럽, 중동 쪽에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의 500kV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아예 직접 또 미국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했죠. 그런 관점과 함께 또 525kV 정도의 HVDC 쪽의 해저 케이블 생산 설비까지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쪽에 어느 정도 어떤 거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그에 따른 성과를 이제 서서히 보여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력망 교체가 되고 AI 친환경 발전들 계속 또 관심이 높고 그런 쪽에서 모든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핵심적인 게 전력 설비 있어야 되고 변압기부터 뭐 배전반 이런 쪽과 연결시키는 전선 그리고 또 전력 케이블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끼치겠죠. 그런 차원에서 수주 잔고를 보다 보니까 3조 3천억까지 들어옵니다. 또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 쪽에서 최근에 그래도 한 2, 3년 동안은 아무래도 구리 가격 올라갔고 그러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가 수주가 확보되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높은 수익성을 반영될 만한 케이블들이 이제 주가에 서서히 그러니까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HVDC라고 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이죠. 이쪽에서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좋아지겠다. 그동안은 저수익 프로젝트가 실적을 장악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북미나 유럽향에 들어갔던 어떤 초고압 케이블의 비중이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잠깐 변수가 있는 게 LS 관련된 쪽까지 소송 변수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올해 상반기에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결이 나서 LS가 지금 패소를 한 상황이죠. 대한전선이 그런 상황 쪽에서 그 이후에 LS가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들어갔었던 개발 비용이라든가 오히려 또 수주 관련된 쪽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어떤 합의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실적에 대한 발목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대한전선의 그래도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는 계속 해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가는 2만 원대를 막 시도를 하지만 조금 좀 묵직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주봉을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 한번 한 6월 달부터 그리고 또 지금 9월 달까지 거의 3, 4개월 동안 16,000원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박스권을 달피를 하고 돌파를 시도한다. 안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 약간 24,0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맞춰놓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18,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 대관 전략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전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선 오늘의 포착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때 확실한 1등이 없다는 비판을 받던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에 구원투수로 부상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24% 오른 10만 2천 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603조 8,030억 원으로 국내 상장사 최초로 60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DRAM, HBM, 낸드 파운드리 등 반도체 공급망 곳곳에서 병목이 발생했고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공급망 해결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6월 이후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3조 원 이상 순매수했고 주가는 불과 10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르며 10만 전자 시대를 열었다. 테슬라와의 AI 칩 공급 계약,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 DRAM 가격 강세 등 잇따른 호재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경쟁사 대비 강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삼성전자의 위상을 더욱 끌어올렸다. 증권가는 AI 수요 확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과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역사적인 신고가 우리 4,040포인트까지 봤는데 오늘은 또 갑작스럽게 좀 4,000 아래로 내려오면서 쉬고 있습니다. 네네. 걱정 없이 무탈하게 쉬어도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일처럼 이렇게 무릎까지 구부리셔가지고 폭락 나온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요즘 맨날 올라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도 네. 괜히 많이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거센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시장을 한번 꺾어내릴 수 있는 슈팅 구간이 나오게 돼요. 오히려 이렇게 중간중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꾸준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오히려 고점을 높여가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딱히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런 가운데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동안 반도체에 집중해갖고 큰 수익 내고 로봇에 집중해서 큰 수익 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 혹은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그리고 한번 치고 올라간 종목들 눌림목 구간 잘 이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 타이밍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으니까 편안한 시장이다. 자금을 순환하자라는 의견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5천을 향해서 잠시 또 쉬어가는 구간이 오늘 왔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그러면 또 어떤 업종을 골라서 잘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홈런을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으로 오늘은 뭘 봐야 될까요? 자, 오늘은 반도체주 중에서 팹리스 쪽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반도체 한 번 더 그 안에서도 네. 팹리스를 보자. 네, 워낙 뭐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팹리스 쪽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이 팹 쪽이 설계 쪽이 그렇게 뭐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예, 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다 하면 다 대부분이 팹 쪽인데 설계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네네네. 드리면 팹리스와 파운드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팹리스는 이렇게 설계하는 부분이고요. 파운드리는 생산하는 쪽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TSMC는 이제 설계도를 받아갖고 생산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의류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OEM 쪽 생각하시면 되고요. OEM, ODM 쪽에 해당되는 게 파운드리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디자인 의상을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팹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를 설계해서 위탁 생산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팹리스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 애플 누가 봐도 빅테크 기업들 아닙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이런 기업들이 설계를 한 다음에 TSMC에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TSMC랑 삼성전자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자. 그래서 일거리를 창출하자. 그리고 기술도 좀 이전받자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건데 기술 이전은 사실 뭐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고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면은 애초에 인텔도 파운드리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인텔은 미세 공정 10나노 이하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히기 시작해서 14나노까지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설계 같은 경우도 뭐 아키텍처를 뭐 거의 외국인이 한 거 아니냐, 아니 외계인이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구의 기술력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설계를 뛰어나게 잘하는 기업인데 이 생산 쪽에서 좀 막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설계만 담당하는 기업들이 더 요즘에는 잘 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었고 인텔은 조금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측면이 좀 담겨 있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파운드리는 대표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DBHTech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쪽은 이제 생산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설계와 이제 파운드리 중간에 있는 이제 역할을 하는 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시즌 1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시즌 2에서도 한번 날 잡고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이디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둘 다 하는 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뭐 이런 인텔, 키옥시아 이런 기업들이 다 설계를 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쪽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I나 AI 반도체나 이런 쪽 보면은 대부분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렇게도 많이 나누긴 하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좀 약하다 생각되고 큰 기업에서는 좀 이제 많이 못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제외하면 많이 못하는 이 팹리스 쪽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한국에는 이런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 없느냐. 혹은 이렇게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은 오늘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팹리스 쪽, 반도체 안에서도 팹리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반도체의 밑그림, 이 설계를 하는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 텐데 자, 그럼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종목 뭘로 보면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큰 종목을 봐야 되는데 네네. 그나마 큰 종목이라고 하면은 LX 세미콘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LX 같습니다. 세미콘. 네, 네. 뭐 과거 실리콘웍스 시절부터 해서 디스플레이용 이제 구동칩의 강자다라고 그렇죠. 불려왔었는데 쉽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공급한다. 그러면 팹리스 대장주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LG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 DDI 쪽에서는 LX 세미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애플도 공급하고 뭐 델, HP 뭐 이런 레노버 이런 곳에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바텍이 등장하면서 조금 부담이 됐어요, 이 기업이. 이 노바텍이 LG 디스플레이에다가 이 DDI 설계도를 공급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LX 세미콘이 주가를 이제 조금 어렵게 흘러가고 실적도 좀 어렵게 흘러가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살살 이겨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이제 BOE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이제 딱 차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슬슬 이제 주가도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과에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CU나 이제 방열기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는 이런 그룹이다 보니까 또 LX 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이런 계열사에 대한 이런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조금 덜어놓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안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끌고 가기에는 좀 적당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팹리스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안타 종목으로 좀 큰 걸 골라봤습니다. LX 세미콘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가볼까요? 2루타 종목, 빠른 종목 뭐가 있을까요? 2루타 종목으로는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쪽은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라서 2루타로 들어갈 종목들은 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에 좀 잘 맞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MCU 쪽 국내 1위고 글로벌 4위에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이런 MCU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많이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벌써 1000여 개 이상의 MCU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쌓여 있는 역량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로 설계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는 온센서 AI를 개발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온 센서가 뭐냐면은 이미지 센서에다가 AI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인공지능 이미지 센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서 뭐 관제를 한다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 집안에서도 이제 요즘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선두주자로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가온 칩스랑도 또 고성능 ECU 지금 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랑은 계속 뭐 협업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차세대 전력 반도체나 이런 부분 프로젝트에도 계속 공동 참여하고 함께 나아가는 기업이다. 삼성전자가 이제 함께 나아가는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이루타 종목으로 해서 요즘 10만 전자 가고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부부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은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루타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의 또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네. 이루타 종목으로 어보브 반도체 조금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함께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타 준족 빠르고 또 멀리 높게 갈 수 있을 만한 삼루타 종목은 뭘까요? 삼루타 종목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오픈엣지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네. 말로 없는 종목으로 주셨잖아요. 네, 뭐 순위에도 지금 수익률 순위에도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올라갔다가 최근에 잠깐 쉬고 있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때 저를 못 믿으셨다면 이번에는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삼루타 종목으로 혼타 종족 종목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의 뭐 대장이다. 반도체 이제 설계하는 쪽으로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기업이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역량 있는 기업 온디바이스 AI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 센터의 서버에서 모든 걸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 최첨단 기술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곳이 방산이란 말이에요. 민간으로 들어오기 전에 방산에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방산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드론 있죠. 지금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이게 AI가 따로 달려가지고 처음에 명령만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가면서부터는 요즘에는 또 뭐 포격하는, 피격하는 미사일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방공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스스로 판단해서 피해서 들어가고 어디서는 또 이 드론이 스텔스 기능을 쓰고 이런 부분을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멋진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온디바이스 AI가 자리 잡으면서 지금이야 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건 스마트폰 정도이지만 그 이상으로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뭐 배달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배달 로봇이 요즘에는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달 업체들이 이제 뭐 이벤트도 하고 하던데 그런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예, 저도 아직 이용은 안 해봤습니다. 배달 로봇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좀 미숙하지만 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는데 그 중간 단계 역할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해놔야겠죠.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설계 시장의 필요성 이미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브로드컴의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AI, 자율주행, 5G, 범용 반도체 뭐 기능 굉장히 많고 비싼 반도체 쓰다가 이 기능만 딱 5G만 딱 뽑아서 통신 쪽으로 쓰고 AI만 뽑아서 AI로 쓰고 그리고 자율주행만 뽑아서 자율주행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이나 이런 부분도 아낄 수가 있는 거고 비용적인 측면,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가 오늘도 강조해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은 원하시는 만큼 시원하게 홈런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삼루타 종목으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지난번에 한번 소개는 해드렸는데 잘 가고 있어요. 잘 네. 가고 있는데 지금 잠시 쉬는 타임이 왔는데 오히려 지금 뭐 수익 실현을 한다기보다 지금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이따 나가서 차트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삼루타 종목까지 봤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수익 상승률 순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변화가 있어요. LS 일렉트릭 여전히 뭐 잘 가고 있고 네. 유일로보틱스도 은근히 계속 5위권에 계속 들어가 있네요. 네, 네. 한화가 다시 복귀했고 네. 오늘은 새롭게
SKC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SKC가 뭐 24%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순위도 뭐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경되고 있으니까 제가 재밌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게요. 그래서 수익률이 계속 붙어가면서 이 자체에서도 변경이 있을 거고 새로 이렇게 뉴라고 붙어있는 종목이 새로 들어오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종목들 보유하시면서 응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순환매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말로 없는 종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새로 들어온 SKC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한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제가 보니까 쓱 하고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2만 8,900원. 1,100원 못 미쳤습니다. 예, 1차 목표치에 못 미쳐서 아이고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이렇게 좀 빠르게 급등이 나와서 그런 거고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서 여기 뭐 양복이 좀 짧아진다라고 하면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단타 세력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 제가 13만 원 설정해 드리니까 근처 가니까 먼저 이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손바뀜 현상이 나오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윗꼬리 길게 달았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번 주에 눌림목이 살짝 나온다. 그래서 12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이 SKC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이밍을 줄 수 있는 기존의 저를 못 믿었다면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구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데 그냥 13만 원을 바로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힘이 더 강하구나.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는데도 이것을 한 번에 돌파할 정도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유리기판주를 전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 유리기판 중소형주까지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여러분 기회 한번 다시 잡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도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오늘도 이번 주에 한번 SKC는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이 팹리스, 반도체 팹리스 쪽에서는 어떤 말로 없는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좀 익숙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말로 없는 시즌 1부터 보셨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화려하게 불꽃을 냈던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요. 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전력망이나 이런 부분 계속 나오고 있고 네네. 에너지 수급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방원의 원이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뭐 유가나 이런 부분, 셰일 오일 이런 것도 이제 에너지를 패권 전쟁 쪽에서 뛰어 들어가지고 중동이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저전력 반도체 쪽 얘기하면은 제주 반도체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시장에 이제 개화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도 우리나라 와서 계속 소캠 얘기하면서 우리도 AI 개인용 PC나 이런 맞춤형으로 넘어가는 거 준비하고 있다라고 계속 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디바이스 AI의 대중화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전력 반도체의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기술 검증이 끝났어요. 퀄컴 그리고 미디어텍에서 인증을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전력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전력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시장으로 가면 더욱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주 반도체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번 싹 올랐다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구간, 제가 이 휴식 취하는 구간 기다리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000원 이하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21선 쪽에 터치하면서 이평선 다시 모으고 있죠. 정별 확장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올라갔다가 휴식 구간 취하면서 다시 한번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과 확산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수렴한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2만 원만 유지해줘도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21선 터치하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흔들기 정도만 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뭐 생각보다 더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순환된다라면 반도체 쪽에서 살짝만 이동해서 일부만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공급이 나와도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1차 목표치는 여기 5,000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25,000원, 2차 목표치는 3만 원 이렇게 달성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드디어 왔네요. 시즌 1에서도 100% 이상 빠르게 올라온 그런 경력이 있는 종목이죠. 이번에도 목표가 금방 도달했으니까 다음 목표치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제주 반도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로 없는 도전 종목으로 제주 반도체
21선을 4분이 밟고 또 밟고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함께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로 없는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말로 없는 종목까지 받고 이재선 파트너님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서둘러 가셔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과 오늘 장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말로 없는 온라인 말로 없는까지 연결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유튜브 이데일리 TV 채널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이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습니다. 탁 터치해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고 PC로도 보실 수 있고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저와 함께 오늘 장 마무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좋은 종목들 잘 골라봤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헤더 김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다소 흐립니다. 최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는데요.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은 조정받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내려놓으면서 약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이번 에이펙 때 두 번 접을 수 있는 핸드폰인 갤럭시 Z 트라이폴드 폰과 그리고 오는 30일에 젠슨왕 CEO와 정의선 회장과 만남을 가지는 점 일정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조선주인데요. 어제 맑음을 뒤로 하고 오늘은 비가 내리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을 위해서 방한했을 당시에 국내 조선사에 방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제 상승 모멘텀이 되었는데요. 이 점이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센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조정받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 유리기판주는 맑은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내 순환매 속에서 오늘 HBM 관련주들이 쉬어가자 오늘 유리기판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아마존의 차세대 프리미엄 칩에 앱솔릭스의 유리기판이 탑재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SKC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는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강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의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전날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발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강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양자 컴퓨터도 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러한 훈풍을 오늘 국내 관련주들이 이어받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두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두산이 저평가 국면에 있다면서 오늘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은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6거래일 동안 주가가 30% 이상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심이 약화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에이프로젠 전날 자회사 앱튼이 파킨슨병 신약 후보 물질의 원료를 확보했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주가 맑음이고요. 이어서 삼익제약입니다.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죠. 상장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폭염같이 뜨거운 데뷔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증권가의 리포트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KB증권은 만우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며 목표가 26% 상향 조정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오션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이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성장성에 기대해보라며 목표가를 12만 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HD현대중공업,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가운데 주가에도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유한타증권이 내년 영업이익률이 15%가 전망된다며 목표가를 18%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 10월 28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태훈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 우리 증시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한 뒤에 한한령이 해제될지 이 부분도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망 섹터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종목들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멘텀 투자 포인트를 짚고 가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상반기에 여러 번 네. 이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종목들, 즉 섹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이든 무슨 우리 웹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K 콘텐츠의 영상 콘텐츠 관련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상반기 내내 말했는데 결국은 양치 소년이 돼버렸죠. 네. 왜냐하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다 보니 이걸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분들이 지금까지 물려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하반기 들어와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워낙 이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도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복잡해지고 하는 양상, 특히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이 한한령 해제가 완전히 중간에 붕 떠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런 K 콘텐츠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방송사나 이런 쪽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했던 것들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한다. 이 규제를 이전한다는 거 그만큼 풀어준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들은 한국에 이런 K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런 업체들을 또 기업들을 또 이런 엔터테이너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여서 어떤 공연이나 또 아니면 그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드라마를 방영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이 K 콘텐츠 관련주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엔 웹툰과 애니메이션이 먼저 수입이 될 거고 그 다음이 K-팝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그 K-드라마와 K-영화 같은 영상 예술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 나름대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들 감안을 해서 그 순서를 매겨서 중국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웹툰하고 게임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방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서 이제 게임 판호를 받아서 영업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한한령 해제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중국에 또 같은 시기에 개봉을 한다든가 드라마를 같은 시기에 방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턱을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그 문턱 허들 앞에 서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 중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이런 규제의 턱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 2차전지나 이런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들이면서 4,000포인트를 넘기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주자로 이런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을 볼 타임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 유아 관련된 것도 있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엔터주들이나 게임주들도 엮여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관련해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컨텐츠 관련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섹터 그 안에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조건 이 K 컨텐츠 하면 제일 네. 먼저 받을 게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만든 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죠.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의 계열사고 네. 그리고 그 가장 많은 드라마를 만드는데 올 연초만 해도 이 회사가 말하기에는 25편을 올해 제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거의 4분기 다 와서 보면 22작품 정도 만들었습니다. 즉 3작품이 줄었다는 것이죠.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을 따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따져야 될 것이 이 몇 편의 드라마를 제작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올 연초에 회사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서 말하기를 25작품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IR북과 다르게 22작품 그리고 3작품이 내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3작품만큼은 내년 수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3분기까지 상당히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살짝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쪽에서 급하게 오르는 것처럼 그게 급한 그러니까 60% 70% 되는 급등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한 완만하게 지금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 회사들이 제작하는 드라마들이 우리나라에만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미 제작을 해서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오리지널을 갖고 일본에서 재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또 다양하게 수익 기반을 또 따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보니 만들겠다 하면 선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선판매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이런 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이 앞으로 특히 내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1분기부터 특히나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서 1분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서서히 좀 분할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가면서 매수 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잘 보셔야 되고 특히 1분기 때 그 텐트폴 드라마던 그 별들에게 물어봐 이게 실패했는데 이거를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거의 한 3분기까지 걸렸습니다. 지난 3분기 때까지 해서 회계에 반영을 해서 그때 손실난 걸 대부분 다 이제 처리했죠. 회계적으로 처리했고 그 부분 때문에도 실제 굉장히 나빴는데 이게 4분기부터는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 3분기 때만 했던 드라마들에 대한 잔금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가는 44,000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2,000원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44,100원대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 매수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포크네 셰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을 한 거네요.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콘텐트리 중앙이라고요. 중앙일보라고 그 신문사죠. 신문사가 중앙일보 그룹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작년에 1,000만 관객이 들었던 그 영화 뭐예요? 범죄도시? 네. 그 드라마, 그 영화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회사가 네. SLL 중앙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또 드라마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보시게 되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도 네.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꽤 이름이 유명한 회사고 이걸 IPO 하겠다고 했는데 IPO하는 그 시기에 실적이 나빠져가지고 결국 IPO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SNL 중앙이라는 회사가 말 그대로 이제 영화도 제작하고 드라마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모펀드한테 돈을 땡겨서 받았습니다. 이제 투자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이 되면 이 회사가 M&A가 되든 IPO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회사 주식을 그러니까 유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게 내년 4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뭔가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결국 IPO를 하려다가 이게 실적 때문에 IPO가 제가치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M&A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놀라지 마십시오. 셀트리온이 그 셀트리온 그룹 내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죠. 셀트리온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셀트리온 쪽에서, 그러니까 셀트리온 아들, 둘째 아들인데 셀트리온 USA라는 회사를 하는 대표인데 그분 쪽에서 이걸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형하고 이제 재산을 분배해 줄 때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쪽에서 SNL 중앙을 가져가서 이쪽에서 드라마나 제작, 이 영화나 제작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SNL이 매각이 되면 내년에 이 중앙그룹, 콘텐츠의 중앙이 부담해야 될 그 부담이 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콘텐츠의 중앙이 메가박스라고 극장이 있는데 극장 여러분 좀 요즘 안 가시지 않습니까? 안 가다 보니 그 메가박스 먹여 살리는 콘텐츠의 중앙도 그렇고 이 중앙그룹 전체가 허리가 굽을지경이에요. 매달 몇백억씩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데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해서 결국은 메가박스랑 이 롯데시네마랑 두 개를 합병시켜서 롯데시네마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이 부정의 부정을 그 합쳐가지고 강한 긍정을 만들어보자 하고 협의만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는 시간 내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SNL 중앙을 결국은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 매각이 성공을 하면 상당한 부담을 덜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콘텐츠리 중앙의 주가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저렇게 오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이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오르고 있는 거고 매수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뭐 지금 매각설이 계속해서 나오곤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 확실히 뭐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은 없고요. 그러한 소문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업들 살펴봤고 또 살펴볼 종목 있을까요? 네. 드라마, 특히 한알령 관련해서 네. 드라마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회사가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드라마 제작사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무슨 코리안 K-좀비 해가지고 그 뭐 조선시대 때 들어가서 뭐 좀비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 킹덤이요? 외국의 킹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 그 좀비와 다른 K-좀비의 새로운 전형을 이제 제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드라마가 히트를 쳐가지고 시즌 3까지 나오고 또 이 스핀오프 작품까지 나오게 됐죠. 그런 작품의 그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 A스토리는 그거 외에도 중견 드라마 기획사지만 다양한 작품을 자기 제작비로, 자기 돈으로 제작을 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IP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나중에 중국 한알령 해제돼서 중국의 방송사들에게 예전에 그 뭐 만들어서 이미 제작비를 다 뽑은 그 드라마들을 그냥 갖다 팔기만 하면 되죠. 그럼 바로 잡수익으로 잡힙니다. 회계상으로. 그 수익이 꽤 짭짤한 거죠. 그래서 이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주로서 3대 주주로 그러니까 중국의 텐센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텐센트가 들어와 있으면서 예전에도 이 A스토리의 작품들은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중국 방송 시장이나 이런 극장에 이런 런칭이라든가 소개가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한알령이 해제되면 요번에도 텐센트가 이 A스토리의 구작들을 받아서 이 중국에 있는 방송사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스토리는 가장 크게 한알령 해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것이고 특히나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방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스토리를 잘 보셔야 되고 A스토리 자체도 올해는 드라마 제작 편수가 적었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드라마 제작사들은 드라마 제작을 몇 편을 하느냐가 실적을 좌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8,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스토리 지금 9,000원대, 9,1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가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잡아주셨네요. 8,500원,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000원을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 오늘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다른 섹터군들도 조금 수혜를 받고 기대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콘텐츠 말고도 보고 계시는 쪽이 있으세요? 역시 게임이죠. 게임이요? 오늘 네. 보시게 되면 이제 그 NC가 네. 주가
주가가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NC가 중국에 대한 게임 판호를 받아서 네.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리니지2나 이런 리니지2M 같은 그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히트를 친 게임들을 지금 중국에다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이 이제 4분기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기존의 중국 게임 업체들이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들을 개발을 해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NC소프트가 오리지널 리니지를 갖고 중국에 진출하기 때문에 중국의 게이머들은 진짜 오리지널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를 제대로 느끼면서 한국 업체인 NC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내년 올 하반기에 이제 그 아이온이라는 그 아이온2라는 신작 게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NC소프트에서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작품이 잘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런칭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초기에 보시게 되면 NC소프트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회복하면서 기업 가치를 늘려가는 기존에 이제 올해 1년 내내 구조조정 속에서 기업이 그러니까 다운사이징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몸집도 수익도 키워가는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NC소프트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관련된 섹터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콘텐츠 그리고 게임 모두 다 우리 시장에 잘 가는데도 좀 주춤했던 그런 섹터들이죠. 이러한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있다라는 점도 함께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신용의 시대 비제 스위치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신용경제의 스위치는 온. 현금보다 신용이 더 강한 시대. 이제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빌릴 수 있는가로 평가받습니다. 카드, 리볼빙, 할부, BNPL. 이제 소비는 지불이 아니라 신용으로 이루어지죠. 겉으로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소비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통제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이 만든 경제의 착시, 그 속에 감춰진 현실을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현금의 퇴장. 우린 이제 현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결제는 카드 한 번 혹은 스마트폰 한 번. 지불의 고통이 사라지자 소비의 감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신용은 처음엔 편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소비를 유도하고 연장시키는 새로운 통제 시스템이 되었죠. 이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신용을 소모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소비의 착시. 리볼빙, 후불 결제, 구독형 할부. 모두 지불의 현실감을 지워버리는 장치들입니다. 지금의 소비는 즉시 만족을 팔고 지속 부채를 남깁니다. 결국 우린 갚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더 깊이 신용 시스템에 묶여갑니다. 기업은 우리의 소비 습관을 학습하고 신용은 그 데이터를 먹고 성장합니다. 세 번째, 비제 문화. 이제 신용 점수는 새로운 신분이 됐습니다. 돈보다 점수가 중요하고 점수보다 평판이 더 큰 자산이죠. 은행보다 플랫폼이 우리를 평가하고 거래보다 데이터가 신뢰를 대신합니다. 신용사회는 결국 돈이 아니라 신용이 인간을 조종하는 구조입니다. 신용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경제를 감시하는 가장 세련된 장치가 되었습니다. 현금이 사라진 자리엔 편리함이 아닌 의존이 남았습니다. 이 시대의 진짜 부채는 돈이 아니라 통제의 상실입니다.
네, 화요일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화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창원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또 장 막판에 다시 보합권으로 올라오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외국인 매도로 인한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왔고요. 일단 기술적인 과매수권에 계속 진입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술적인 조정과 기간 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을 또 다시 한번 잘 마무리된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PBR 1.4배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또한 PBR 기준으로 대략 12개월 트레일링으로 2.23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AI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이제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PBR 기준으로 3배를 넘어가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피어 그룹 대비해서 아직도 저평가 구간은 맞다. 그래서 당분간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우상향을 이어갈 확률은 매우 높고 또 내년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도 주가에 좀 밸류에이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맞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유리기판 쪽 시세가 좀 괜찮았는데 특히 SKC 같은 경우에 이제 북미 쪽 이야기들이 계약에 대한 유리기판 쪽 북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나오면서 일단 이런 부분을 급하게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박 쪽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소부장 중에 사실 유리기판 쪽에 SKC와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이제 JNTC 같은 종목들도 현재 시게이트향으로 일단 호야가 독점하고 있었던 유리 플래터 같은 경우에 이제 세컨밴더로 진입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리기판 쪽에서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는 쪽은 향후에도 좀 움직임이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 보여줬는데 일단 3분기 관세 영향을 분기 온전히 받았던 분기이기도 하고 또 계절적인 비수기였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ODM 뭐 브랜드 할 것 없이 모두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제는 3분기 실적보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바라보는 4분기 성수기를 바라보는 수급들이 저가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 구간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있다. 여러 섹터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서 순환매 흐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쪽까지 오늘 또 유리 기판 쪽도 흐름 좋았는데요. 함께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분석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시장의 내심 조금 안 좋긴 안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거침없이 올라갔는데요. 이 올라가는 가운데 어떤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4,000포인트였습니다. 그게 딱 찍고 나서 이제 오늘 시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동시효과가 참 안 좋았습니다. 바로 밀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중에 코스피는 우선은 4,000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때쯤에 저도 이래저래 옆에 있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시장이 우선은 고점 나온 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과연 고점일까? 제가 내린 결론은 랠리가 또다시 내일부터 바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수급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현물, 양시장 모두 1조 이상 던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량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들이 던진 이 많은 매도 물량을 감안했을 때 코스피는 고작 0.7%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전환입니다. 만약 지금 시점이 고점이라면 여기에서 어떠한 큰 충격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우선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 많은 물량을 소화해내는 이 흐름 자체가 장중에 나왔죠. 장 후반 들어서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모습은 아마도 내일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지금 4,000포인트를 그동안은 보고 있었는데 당장 오늘부터 더 높은 곳을 보는 것 같습니다. 4,5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저는 그거 올해도 갈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당장 내일 우리가 마주할 시장은 장중에 코스피 기준으로 1% 이상 혹은 2%까지도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 시점을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3분기 기준으로 매우 잘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을 완전히 상회했죠. 하지만 그날 주가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재료가 소멸이 되었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제 밀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후 더 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저는 전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영업이익 기준으로 10조 이상 무난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설령 그것보다 더 하회하는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익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장세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금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벤트가 있는 내일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더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조금 강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산업군 4위가 의약품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마저 협상 테이블에 이제 올라가다 보니 제약 바이오 섹터가 힘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거의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죠. 시총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보로노이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흐름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다음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답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로 제약 바이오는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여러분들이 이쪽은 조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반등하는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또 점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에서 4,000선 위에서 또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4,015포인트 지나가는 모습. 코스닥의 경우도 900선 위에서 역시나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온 채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0.8%대 약세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지만 기관과 개인의 수급 들어와 줬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 보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0월 28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면서 시장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유가증권 시장 4,000선 버텨내주면서 종가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 역시 보합권까지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만 원 선을 터치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하루 만에 조정 국면에 들어갔죠. 오늘은 2%가량 빠졌고요. SK하이닉스도 2% 이상 하락하면서 반도체 투톱이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부담스럽다라는 그러한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1.6%가량 빠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오늘 좋았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가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ESS 시장, 특히나 미국형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무려 9%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4% 이상의 깊은 조정을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와 TC본도 가격 협상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한화의 특허 소송에도 패소를 했다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늘 조정을 깊게 받은 모습입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 오늘도 힘이 좋습니다. 만우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 5% 이상 상승했고요.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도 에너지 모멘텀 얹어가면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좋았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챗 GPT-4 카카오를 출시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4.6%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30일이면 회사 분할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세가 펼쳐졌습니다. 보합권태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채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HLB는 3% 상승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가량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고 오늘 펩트론과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LNC 바이오 같은 경우 미용 관련 기업들 가운데 리토가 최근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4% 넘게 상승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대형주와 함께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최근에 탄력이 더 좋은데요. 오늘도 3.6%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했고요. 오늘 게임주들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위메이드가 2.8%, 네오이즈, 넥슨게임즈, 카카오게임즈까지 1%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오늘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트럼프가 조선사에 방문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 좀 부진했는데 태성 같은 경우 3.7% 상승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종목의 분위기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심인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 오늘 직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다소 엇갈린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 내림세 기록했지만 그래도 4천선 위에서 마감 짓는 데 성공을 했고요. 4,010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 막판에 그래도 힘을 더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 903.3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은 1%대 낙폭을 그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하락 출발한 이후로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3,972포인트까지 4천선 내주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금 올려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4,010.41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등락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장 초반에 90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엔 903포인트에서 마감 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물량을 좀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지만 개인이 물량을 소화해 갔습니다. 외국인 1조 6천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이 1조 5천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가 됐고요. 기관은 소폭의 매수 우위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물량을 출해내면서 1,500억 원의 매도 우위 집계가 됐고요. 개인이 물량을 받아가는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에서 1위는 삼성 SDI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한 실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신산업 분야, ESS나 BBU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위기 탈출의 전략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는 수소 대장주로 오늘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수소에 관한 비전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LG화학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관심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와 현대로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중에서는 1위 파마리서치가 차지를 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진 가운데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실리콘투와 같은 화장품주들도 시장에 관심을 받은 가운데 실리콘투로 외국인의 순매수세 집중됐고요. 이 밖에도 TLB와 하나마이크론, 솔브레인과 같은 반도체 종목들 외국인의 순매수세 역시나 집중이 됐습니다. 이하는 실리콘투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흐름 나타난 가운데 실리콘투도 3%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실리콘투와 같은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역시나 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K뷰티관을 전시한다라는 모멘텀도 함께 받아갔고요. 실리콘투는 장중에 46,8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시죠. 기관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샀을까요? 삼성 SDI와 카카오로 외국인의 수급도 집중됐는데 기관도 선택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이브, SK 스퀘어에 대한 매수세 집중됐습니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도 최근에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LNC 바이오와 올릭스 같은 제약 바이오주 기관의 순 매수세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FST, VM과 같은 반도체주도 기관이 사는 모습. 비나텍의 경우에는 오늘 수소
모멘텀 받으면서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원전 관련 모멘텀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에 관련 협상 이야기를 또 우리나라 당국이 제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5%대 탄력을 받았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네요. 86,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특징주들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포인트 보은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차익 실현입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한 뒤에 4,000포인트 지지라인 테스트에 나선 듯합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그래도 낙폭은 조금 만회해준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4,000선 지켜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거세게 던졌고요. 특히나 선물에서도 8,000계약가량의 매도가 나타났다는 점은 특징적이지만 기관이 오늘 장중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 그리고 개인 역시나 매수를 강하게 했다는 점이 하단을 조금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과 SK와 같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조정이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ESS입니다. 최근 ESS 관련된 이야기 참 많이 전해드립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도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ESS의 랠리가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한 뒤에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의 공장에 ESS를 30기가와트씩가량 확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ESS가 2차 전지의 차세대 먹거리로 지속적으로 부각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관련돼서 종목들 전반적인 움직임 우호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건 수소입니다. 수소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두 자릿대 강세를 나오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는데요. 에이펙에서 현대차가 수소 비전을 공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SK이노가 수소버스를 에이펙에서 지원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수소 관련 기대감에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퓨얼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되게 좋았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펙 관련된 기대감 섹터 안에서 순환매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는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시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은 또 수요일인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 기다리고 있는 날이네요.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 네. 싶은데요. 일단 오늘 삼성 SDI가 일단 5천억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시현한 부분은 사실 이제 북미 쪽의 고객사와의 계약 이야기도 지금 이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ESS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결국에는 ESS 시장의 기대감을 주가에 좀 반영하고 있는 국면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본 LG 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 그중에서 ESS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8천억 정도 됐었고요.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10%를 넘어서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항상 이야기했던 ESS와 관련된 마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불식시키면서 2차 전지 섹터에 온기를 좀 불어넣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LG엔솔도 ESS의 가치 반영 구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매수 관점 대응이 맞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LNF 같은 경우에는 탑라인 성장이 좀 나오는 일단 소재 업체 중에서도 탑라인 성장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고객사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재 중에는 LNF 정도가 좀 유망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했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들이 물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섹터가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바이오텍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코스닥이 키 맞추기에 들어간다면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캠 그리고 펩트론 그리고 ABL까지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바이오텍의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가 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역시나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추후에 삼성전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후 SK 하이닉스의 주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 모두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코스피가 4,100포인트 내외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장 후반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넥스트레이드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그게 오늘 시가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도 장 후반 들어서 지수가 저점 대비 특히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거의 1%가 오른 채로 지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 후반에 이렇게까지 지수가 올린다 혹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장을 대비하고 특정 투자 주체가 매우 큰 폭의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가 부근에서 최근에 시장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종목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이들과 같은 종목들을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고 조금 끌고 간다면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는 좋은 결과 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1차적으로 SK 하이닉스 또 코스피 기준으로 4,1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장에 또 어떤 부분에 무게를 둬야 할지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유리기판 쪽에 있는 종목 중에 SKC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네.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면 SKC라는 회사의 발목을 좀 잡고 있던 부분이 역시 2차 전지 소재 분야, 이게 동박 소재에 대한 분야가 좀 발목을 계속 잡았다. 이런 부분이 동박 사업의 적자가 좀 지속되면서 신성장 사업의 모멘텀인 유리기판 쪽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계속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동박 부분의 적자폭이 사실은 이제 내년까지 줄어드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북미 쪽, SK온 쪽의 물량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SK엔솔 쪽으로도 들어가는 북미 쪽 물량이 정상화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박의 적자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 기준으로도 3분기, 4분기 물론 이제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선반영해 준다면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쪽 신성장 사업인데 퀄 테스트를 계속해서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상용화 된 유리기판이 아직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고객사 한 명만 선점한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두세 곳의 고객사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뭐 단독 기사 형식으로 이제 아마존과의 퀄 테스트 통과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주가가 오전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일단 고객사 확보가 될 가능성이 올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리기판 쪽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속을 썩였던 동박 사업부가 정상화되면서 신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는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가 매수를 좀 추천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 정도까지는 업하게 자리가 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9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9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모멘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1조 5,700억 원 그리고 5,440억 원대로 바라봤었는데 영업이익이 예상치 훌쩍 웃돌았습니다. 7,288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대비 115%의 급증세 이뤄냈다. 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도 3분기 영업이익 9,9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9%의 성장세를 이뤄냈다라는 점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채원 차장님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클로봇입니다. 로봇 쪽은 지금 시장에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섹터인데요.
클로봇이 47,000원 정도 부근까지 올라간 이후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7월경에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한 개 나고 그 이후로는 딱히 리포트가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나온 것도 있고 그 가운데 영업이익이 연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적자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였는데 지금 그래도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군에 속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 가운데 동사가 가장 먼저 우선은 상장을 했고요.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산업 혹은 이 칩이 1차적으로 시험 테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인 휴머노이드에 충분히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클로봇이 최근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이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공략하는 것도 매우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반도체 쪽에 힘이 강하죠. 휴머노이드는 더욱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봇 여러분들이 한번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 손절 가격은 3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 모멘텀을 가장 또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섹터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클로봇 4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일단 반도체 탑2의 조정 국면과 일단 타 섹터로의 순환매 가능성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요? 랠리는 이어진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내일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